주인공 르네 갈리마르는 국경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스웨덴 대사관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는 르네와 동료들, 나비부인 공연을 보게 되는데요. Is there some diva passing through town? No, it's a local singer. They're going to hear excerpts from Madame Butterfly. 그 노래를 부르는 저 여인, 송 릴링을 보고 르네는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눈에 매료되죠. 공연이 끝난 후 Mademoiselle Song, 송과 대화를 나누게 된 르네. it was a beautiful performance. Thank you. I've never seen a performance as convincing as yours. 아쉬움을 남긴 채 둘의 첫 만남이 끝납니다. 집에 돌아온 르네에겐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릴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죠. 결국 그는 그녀를 보러 공연장으로 또 가는데요. 역시 그녀도 그녀지만 동양 문화에 대한 환상까지 생긴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 그는 그녀를 찾아가고 Be a gentleman, will you, and light my cigarette? 퇴근한 그녀와 걸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The Oriental woman has always held a certain fascination for you Caucasian men. Is that not true? 그녀는 서양에 대한 열등의식과 순종적인 면이 있었고 주인공은 이게 동양 여자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Come another time.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 When did you get in last night anyway? 그리고 다음날 바로 르네는 찾아가죠.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송을 만나러 온 르네. I'm slightly afraid of scandal. What are we doing that's scandalous? 이토록 송에게 빠져들 수 있었던 까닭은 Detaining you. 르네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 평소 자신이 없어 했습니다. 순종적이면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는 송은 그의 남성성을 돋보이게 해줄 여자였던 거였죠. Please, I never invited a man to my home before. 이 덕분인지 르네는 일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겼고 잘 해내게 됩니다. I want you to replace Le Bon as vice consul. 부영사로 승진까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종종 연애 편지도 주고받는 사이가 된 르네와 송. I am out of here. 어느 날 밤에 르네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고 Mademoiselle Song, Coming here at this hour? are you my butterfly? Don't you know already? I wanted to say it. 고백을 하죠. Are you my butterfly? I am your butterfly. 송도 이를 받아주고 르네는 그녀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기 시작하지만 I've never. Please let me keep my clothes on. 옷을 벗지 않으려는 그녀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Modesty is so important to the Chinese. 곧 동양 여자 특유의 보수적인 태도와 수줍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I don't want to be cruel. 르네는 그녀가 얘기하는 동양의 관습을 최대한 존중해주려고 노력하죠. 데이트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Why did you choose a poor Chinese with a chest like a boy? Not like a boy, like a young, innocent schoolgirl. 송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송의 숙소에 찾아온 공산당 요원, Forgive me, I didn't expect you. Trash. 그리고 옆에 앉더니 노트와 펜을 꺼내들고 He's begun to tell me about Vietnam. With 120,000 militia and 프랑스 쪽 정보를 줄줄이 말해줍니다. 사실 송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스파이였고 르네를 통해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I despise this costume. 심지어 그녀는 또 여장 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혼자 있을 때도 서양 여성 잡지를 보며 연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능한 스파이였던 거죠. The 그래서 Oriental 송은 woman, 르네에게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 거고 she's very, very, very good. 두 사람의 육체 관계는 늘 어둠 속에서 I want to see you naked. But I thought you understood my modesty. 옷을 벗어보라고 요구하는데요. 끝까지 강요하는 르네에게 송은 결국 마지못해 승낙을 하는데 속옷을 벗기려는 르네의 손이 올라오자마자 Renee, I'm pregnant.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Oh, butterfly. 그럼에도 의심치 않고 르네는 송을 오히려 더 열렬히 사랑하며 I betrayed you in so many ways. 벗을 몸을 보지 않아도 그저 이 상황을 믿기로 하죠. Protect you. 또 송은 아이를 아비 없이 친정에서 낳아야 한다는 동양 관습을 내세우며 3개월간의 이별을 통보합니다. I wish I were coming with you. Turn with him for my parents' village when he is 3 months old. 그렇게 송은 잠시 떠나고 르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멀리 자리를 피한 그는 친동문을 만나 다음 계획을 의논합니다. I need a baby. A Chinese baby with blonde hair. 송이 없는 사이 국경에서는 학생들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대사관 직원들은 which will seize upon any excuse to justify the expulsion of all foreigners from China. 최대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아기를 안고 르네 앞에 나타난 송. I promised you a son. Your son. Look. 그는 아이를 보자 송과 결혼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I want you to marry me, Butterfly. I'll take you to Paris.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송 앞에는 갑자기 홍위병들이 나타나는데요. I'm so sorry. The Red Guards now say all artists are criminals. 당시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옛 예술들이 숙청되어 가고 있었던 때였죠. 그렇게 감동의 재해도 잠시 잡혀가 버리는 송과 아이를 보곤 The days I spent with you were the only days I ever truly existed. 르네는 슬픔에 잠깁니다. 이어진 문화 대혁명과 여러 가지 급박한 정세 변화로 르네도 머지않아 프랑스로 돌아가게 돼요. 주인공은 나비 부인 오페라를 보러 다니며 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이혼도 한 상태였고요. 폐인같이 홀로 외로이 살던 르네가 보여주는 사랑은 우습다기보다는 몹시 절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송이 나타난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Butterfly, I knew you'd come.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송이 프랑스로 온 거였죠. 하지만 송은 스파이, 다시 나타난 데에는 목적이 있어서겠죠.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다며 중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했고 새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르네는 그녀의 말대로 기밀 서류를 빼돌려 갖다 주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 쉽게 끝날 작업은 아니었는데요. I am Henri Étincelard, Domestic Intelligence. 이들의 행각은 결국 프랑스 경찰에 발각되고 그렇게 르네와 송 두 사람은 정보 유출로 체포됩니다. 즉시 재판에 회부되고 그리고 기다리던 증인 송이 간첩이라는 정체는 여기서 밝혀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르네에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송은 남자였다는 거죠. I did some demonstrations around the country as part of my. 재판정에 들어선 말끔한 신사 정장 차림의 송은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Finally, Rene was the perfect father. 욕망이 빚어낸 환상의 최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마주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Well, he never saw me completely naked. In all your years together, He was very responsive to my ancient Oriental ways of love. did he know you were a man? I never asked. 그렇게 감옥으로 가는 호송차 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는데요. You, my butterfly, still adore me, don't you? 진실을 거부하는 르네. You're not. You're nothing like my butterfly. Are you so sure? 급기야 송은 옷을 벗으면서까지 That's what you always wanted. I don't want it now. 자기가 남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려 합니다. Stop. Stop that. Look at me. 송이 남자인 것을 인정해버리면 결국 지난 모든 시간들 I am your butterfly. 신비로운 동양 여자와의 매혹적인 사랑의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르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송이 보이는데요. 주인공은 어느 날 느닷없는 공연을 하겠다며 I've been loved by the perfect woman.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페라 나비 부인 속 아리아를 틀고 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이샤와 흡사한 모습이 된 르네. Love wrought my judgment, blinded my eyes. My name as Madame Butterfly. 거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목에 가져다 대고 결국 현실을 직시하기보단 사랑을 간직하는 편을 택한 거죠. 나비 부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르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3년작 M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제목의 이니셜 M은 프랑스어로 여성을 뜻하는 마담 혹은 남성을 뜻하는 무슈의 M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죠. 추가로 지칭하는 건 송뿐만 아니라 주인공 르네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북경에 있는 프랑스 외교관 베르나르 브리스코와 연극배우 스페이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연극으로 먼저 재탄생했었습니다. 이후 헐리우드에서 데이빗 크로넨버거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진 게 보신 이 작품이고요. 배우도 무려 패셔니스타 미남 제레미 아이언스,
지금도 너무 멋지죠. 그리고 마지막 황제에서 주인공 푸이 역을 맡았던 중국계 미국 배우 존 론이 송을 연기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에 충격적인 전개로 심도 있게 풀어낸 작품으로 당시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벗은 몸을 못 봤다 치더라도 사랑을 나눌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 못한 상황을 몇십 년간 유지했다는 게 좀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당시 관객들도 말도 안 된다는 평, 혹은 르네는 사실 모른 척하고 있었다, 뭐 그런 다양한 토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동양과 서양, 그리고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한 여러 고정관념으로 이 영화가 전개됐는데 결국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게 새롭습니다. 결국 서양인 남성이 동양인 여성에게 이용당했고 그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자결했고 지고지순한 나비 부인은 오히려 르네였다는 점. M 버터플라이였습니다.